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친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송티입니다. 요즘 이제 학생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독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왔듯 시간에 쫓긴다 라는 거거든요. 학생들은 언제나 이제 국어 독서를 시간에 쫓겨서 한 지문을 버리거나 아니면 문제를 날려 읽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같이 할 얘기는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아는 것을 온전히 시험장에서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독서에 관련돼서 하는 고민을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하나씩 살펴보죠. 일단 첫 번째가 아무리 기출을 풀어봐도 성적이 제자리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고질병 3등급인 친구들도 많고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친구들도 많고요. 두 번째는 글을 읽을 때 머리에서 튕겨나간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글의 정보량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또 어떻게 해결할지 저와 같이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는 언제나 시간에 쫓기면서 풀고 이제 한 지문을 버린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특히 3등급, 4등급 친구들한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수험생들의 고민이죠. 법, 경제, 과학, 기술, 지문 어떻게 또 헤쳐나갈지 저와 같이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제가 메디친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수능 망하는 법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망하는 체크리스트를 쭉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왜 안 된다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을 원래 썼던 건 구평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습관을 점검하는 용도로 제가 이제 글을 써드린 건데 제가 생각을 해도 글이 좀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이 글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이 글에서 국어 독서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쭉 썼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해당하는지 일시정지 해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몇 개나 해당하시는지 한번 보시고요. 오늘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볼 겁니다. 수능 독서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수능 독서를 잘한다는 것에 관련돼서 할 얘기가 무진장 많지만 한 2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요, 그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장이 이제 구평에 나왔었어요. 고전 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며 배타적인 2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안 오죠. 근데 이게 글의 첫 번째 문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장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아 나가는 것이 수능 독서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문장이 왜 거기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화작을 들고 왔거든요. 화작이 좀 쉬워서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얘기는 왜 발표 시작에 하는 걸까요? 자기소개를 위해서죠. 저는 얼마 전 읽은 책에서 17세기 우리 음식 중 흥미로운 음식을 발견하여 17세기의 2가지 음식을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죠?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나요? 아닐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수능 독서를 잘한다는 건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문장이 왜 거기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라고요.